리플이 유로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유럽 시장 진출이 특히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국제적인 금융거래가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역할과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유럽 내 기업들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즉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렵다는 말이고 상승도 하락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리플이 유로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출시했다는 내용보다는 글로벌 금융 생태계 전반에서 리플의 역할과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번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리플이 가지는 글로벌 영향력을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리플은 이미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실제 돈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나 1달러 가치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리플이 유로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러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돈이 유로인데, 이런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긴다는 건 리플이 유럽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왜 굳이 유럽 시장일까요? 요즘 유럽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법률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카라는 유럽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유럽에서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미국은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유럽은 반대로 규제가 명확해서 리플처럼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번 유럽 시장 진출이 특히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국제적인 금융거래가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내 국가들 간의 거래도 많고 유럽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송금도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여기에 빠르고 저렴한 리플의 XRP 원장을 사용하면 비용도 줄이고 거래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까요? 이 코인은 XRP 원장이라는 리플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작동합니다. XRP 원장은 쉽게 말해 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결국 돈을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주는 거죠. 리플의 XRP 원장은 속도가 엄청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서 은행이나 기업들이 거래할 때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XRP 원장을 통해서 송금하면 3초에서 5초면 완료된다는 것도 이전에 다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송금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도 활발히 활용될 예정입니다.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건 쉽게 말해 은행 같은 중앙기관 없이 누구나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즉 암호화폐로 돈을 빌리거나 이자를 받을 때 가격 변동이 작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온라인상 거래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이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한 회사가 프랑스 업체와 거래를 한다면 기존처럼 복잡한 은행 절차 없이 XRP 원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유럽 내 기업들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리플은 이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빠르고 싸게 거래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규제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뢰를 갖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번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소식은 단순히 코인 하나가 새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리플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이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XRP의 실제 가치와 쓰임새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이미 XRP 원장은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된 기술이라서 더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믿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동안 쌓인 걸 회복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젠 시장 자체를 더 크게 키우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바로 아마존과의 협력인데,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리플이 아마존과 함께 결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이슈가 아니죠. 아마존 하면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XRP가 결제 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변화가 오는 건 물론이고 리플에게도 아주 큰 호재입니다. 실제로 이번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XRP가 이제 진짜 실생활에 사용되는 거 아니냐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이 리플한테 뭘 보고 손을 잡았을까요? 그 기술이 바로 리플렛입니다. 이건 리플이 만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인데 기존 금융처럼 느리고
복잡하게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빠르고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미 세계의 여러 은행과 기관들이 이 리플렛을 실제로 사용 중이라고 제가 리플 영상 찍어서 올릴 때마다 말했었죠. 이제는 그 기술이 아마존 같은 초대형 플랫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XRP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쓰임새가 생기는 코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의 이번 행보는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아마존과의 결제 시스템 통합으로 XRP를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들은 기존 결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거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건 해외 결제나 국경 간 거래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원래 해외 결제는 처리도 느리고 수수료도 은근히 많이 빠져나가는데 XRP를 쓰면 그 과정을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더 의미가 있냐면 아마존이라는 익숙한 플랫폼에서 바로 XRP 결제를 직접 써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이겠죠. 그동안 암호화폐는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아마존 안에서 XRP를 써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시장 참여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쉽게 쓰는 하나의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겠죠. XRP도 이번 아마존 협력 덕분에 단순한 투자용 코인이 아니라 진짜 사용 가능한 코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잡았다고 봅니다. 지금 리플은 단순히 아마존 결제 시스템에 연결됐다, SEC 소송이 거의 끝나간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 입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이 동시에 터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이거 재료야, 잠깐 반등 줄까? 이런 반응만 한다면 솔직히 시장 보는 눈이 너무 좁은 거예요. 여기서 저는 XRP가 단순히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코인으로 남을 수 있냐 없냐 그 기준점 위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준을 넘는 쪽으로 천천히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어제 상승했던 부분은 다시 모두 빠지고 0.236을 지켜주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0.236을 지켜줄 경우에는 0.382 그리고 0.5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자리로 보이고 0.5 구간이 강한 저항 구간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4시간봉 차트인데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중요하다고 알려드린 게 바로 이 상승 채널을 유지해주느냐 마냐의 문제였죠. 현재 상승 채널 하단을 지켜주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타고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경우에는 앞에서 체크했었던 피보나치 0.5 구간인 2.5달러 구간까지 상승길이 열리게 되고 그 구간은 장기 하락 추세 저항선과 겹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상승 채널을 지켜주지 못하고 빠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황색 하락 추세까지 내릴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켜줄 확률보다 뚫고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짧은 손절하시고 이후에 다시 포지션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기 흐름에 대한 지표도 확인해 볼게요. 맥디 지표는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히스토그램 양수가 줄어들고 있고 데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반대로 RSI 지표는 기준점 52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상승 관점에서는 기대해볼 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맥디 지표가 보여주는 현재 흐름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보여요. 그 말은 즉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렵다는 말이고 상승도 하락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리플의 행보는 장기적으로 XRP의 성장과 안정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XRP의 사용 사례가 많아질수록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더 커질 거고 곧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플의 이번 움직임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지금까지 리플의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소식을 통해 글로벌 금융에서의 의미와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